이어서 남북 통일의 비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통일 한국농간사 불사교육입니다. 강의 주제는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열린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민족의 전체성과 전통성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남과 북의 민족주의와 열린 민족주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환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열린 민족주의 프로젝트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한 민족의 전체성과 전통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민족의 전체성은 무엇일까요? 민족이란 공통의 하나의 혈통과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는 문화적 실체입니다. 특히 한 민족이란 말은 반만년 역사를 통해 여러 국가 체제가 뒤바뀌면서도 전체성을 지녀온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변치 않고 지녀온 위대한 한 민족의 전체성입니다. 역사학자 슈팽그로는 그것을 민족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혼이 있듯이 민족마다 서로 다른 전신 민족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 민족은 특유의 민족 전신, 민족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남북의 제재까지도 넘어선 공동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통일 방안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한 민족 공동체라는 통일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논쟁도 한 민족 전신을 배경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 번째론으로 본 전체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한 민족으로 호칭하는데 그것은 한이라는 전신, 민족혼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민족의 전신은 무엇일까요? 한은 한인, 한운, 한검이라는 전진 삼신이 하나 된 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신일체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은 한 민족의 사상의 시원이요 풀이입니다. 한해는 한 뜻, 한 나라,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면 한이란 아침 태양이 빛나는 간명한 세계라는 의미로 모두를 하나로 어우르는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지닙니다. 세 번째는 한 민족의 역사로 본 전체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선악의 투쟁사이고 순환 극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900회 이상 외침을 받으면서도 전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았습니다. 망하를 뜻다면서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애국가처럼 하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 민족의 전통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대 민족주의는 일제의侵略에 대항하는 민족 해방론과 민족 자결론으로 갈라집니다. 민족 해방론은 민족주의 좌파의 주장이고 민족 자결론은 우파의 주장입니다. 신재호의 조선혁명선언은 민족주의 좌파를 대표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해방론을 바탕으로 제국주의 일본, 그 하수인이 전독, 부르주아 계급을 전산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초성안의 삼균주의는 민족주의,
읍바를 대표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민족 국가 간의 균등을 쟁취하자는 주장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됩니다. 이제 한민족의 전통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주의의 좌우 대결은 6.25 전쟁을 거쳐 민족주의 전통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일제의 부역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그것입니다. 북한은 진위를 찬제를 저루저하게 저당했다면 이승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공격했습니다. 소위 진위를 세력을 저루저히 전산한 북한만이 민족 전체 성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사이에 민족 전통성 문제가 부각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 정부는 반공과 반일을 동시에 주징했지만 북한의 침략에 대항하는 반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민족 전통성을 주장하면서도 남조선 해방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6.25 한국전쟁으로 민족주의의 모순이 끝론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전쟁은 민족 분쟁으로 넘어 세계의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근대 사상의 두 축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전장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분단의 현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필연일까요? 다음은 남과 북의 민족주의와 열린민족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사적 주체는 개인이고 사회주의에서 그 주체는 계급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생명, 재산 등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으로 전산한 인민민주주의의 계급적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유인가? 계급의 해방인가?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대결이 금세기 최대의 대결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악 가치관의 최후 대결의장이 한반도이고 세계 평화 실현의 주르바르점 또한 한반도이라는 뜻입니다. 선악의 가치관의 기준은 보편적인 전부적 인권입니다. 전부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제도는 악이고 그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남한은 자유라는 선산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편 체제이고 북한은 노동이라는 현산적 가치를 추구하는 앞편 체제입니다. 선상과 현상은 심정으로 춤신 삼을 때 하나로 동의를 될 수 있습니다. 심정 중심의 참 사람만이 남과 북을 하나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좌우 분단과 대결은 세계적인 선악의 대결이며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세계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민족주의가 열린 민족주의로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군은 남과 북이 모두 건국의 시조로 모시는 민족의 뿌리입니다. 당군은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제1대 왕입니다. 당군은 한우르님, 즉 환인의 손자요 환우의 아들이며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다를 수도로 정하고 개급하였습니다. 북한은 당군의 무덤을 평양에서 찾았다고 선전하고 대대적으로 당군루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당군과 그의 부인 표를 살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당군은 조작된 것이고 북한의 세습 제재와 주체 사상을 강화하는 데 이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당군 중심의 민족 전통성 문제는 북의 주체 사상으로 크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당군 사상의 핵심은 견전 사상입니다. 견전 사상은 하나님이 주위에서 애청 이념입니다. 견전 사상을 거부하고 유물론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북한이 어떻게 당군의 민족 전통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족 전통성은 그 핵심인 견전 사상을 거부하고 계승할 수 없습니다. 견전 사상은 민족의 전통성을 가늠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다음은 민족 전통성을 가늠하는 두 번째가 홍익 사상입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라는 홍익 인간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 민족,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남북의 대결에서 민족 전통성 문제는 홍익 사상을 기준으로 가늠합니다. 홍익 사상은 하나님이 주위에서 애인 이념입니다. 홍익 사상, 즉 애인 이념을 민족주의에 적용한 것이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여러분, 견정 홍익 사상에 이어 한민족은 관명의 이산 세계를 꿈꾸어 왔습니다. 그것이 관명사상입니다. 관명사상은 하나님이 주위의 애국 이념입니다. 한 민족의 역사는 순환사이며 잃어버린 pon양의 땅, 당군의 관명세계를 찾기 위한 복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살핀 것처럼 민족 전통성을 전승한 민족주의는 무엇일까요?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열린 민족주의는 무엇일까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변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입니다. 그 구호의 배경에는 주한미군으로 절수하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면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이런 일을 아시나요? 우리 민족끼리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일본을 격대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널리 알려진 가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머리에 쓰고 다녔던 갓은 두 개의 근으로 지탱합니다. 이 두 개의 근쯤 하나만 끊어져도 가슴 머리에서 떨어집니다. 남조선을 지탱하는 그 두 개의 각근이 미국과 일본이랍니다. 따라서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쯤 어느 한 나라와 관계가 단절되어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이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도 그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를 극복할 자유주의 연대의 전략 중 한 가지입니다. 이처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튼튼한 한반도 통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일의 자유주의 연대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백권 전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 역학관계로 볼 때 아시아의 백권과 연관된 중국과 미국의 문제입니다. 국제적 역학관계로 볼 때 우리 민족끼리의 논리는 비현실적이며
주체 민족주의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주의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백권 경쟁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진핑 정부는 아편 전쟁 패배 이후 서구 문명의 트라우마를 털치고 중국 굴기를 선언했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천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1대1로는 미국을 누르고 세계 경제의 백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2014년부터 약 30여 년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신실크로드 계획이죠. 그러나 1대1로는 참가국의 과도한 부재, 불공정 계약, 경제 주권 침해, 반중 감정의 확산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테러로 인한 댐권사가 중단되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분, 덤북건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중국몽에 대해서도 들어보셨나요? 덤북건정은 중국몽이라는 뜻이고 중국몽은 중국이 아시아의 전주국이 된다는 꿈입니다. 그래서 덤북건정이란 중국이 덤북지방에 영유권을 확보하여 아시아의 전주국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였던 만주 땅 간도의 반환 소송에서 영토 반환을 거부하고 중화 사상으로 동북아시아를 중국의 영향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높은 산봉우리 중국몽 모두의 꿈이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과연 중국몽의 실체를 올바로 보고한 말일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환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열린민족주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은 환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대륙 문명으로 형성했고 이후 지중해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반도 문명으로 발전합니다. 반도 문명은 유럽 지역을 거쳐 도서 국가인 영국으로 옮겨가 태성양을 중심으로 도서 문명권을 형성합니다. 그 후 도서 문명은 태성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제첨단 과학기술 문명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금세기 태평양 문명은 도서 국가인 일본을 거쳐 한반도 중심의 반도 문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의 이동은 한반도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드디어 한민족은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린민족주의는 돈떠오는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에 걸음맞은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세계 문명을 주도하고 이끌기에는 이미 힘겹고 노쇠해 버렸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명의 이동은 태성양 시대를 거쳐 태평양 시대를 진입한 후 아시아 문명권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린민족주의가 역전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사상은 어떤 사상일까요? 세 가지 기본적인 성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도덕성을 기초로 한 문명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상은 도덕적 설득력을 갖추어야만 시대적인 양심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동서양의 문명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구의 무르지르 문명과 동양의 전신 문명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보완됐을 때 인류는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서구의 분석적 사고와 과학기술 그리고 동양의 종합적 사고와 윤리의식이 하나가 된다면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중심의 절대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주의 사상이어야 합니다. 서구 문명은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인간의 존재성을 산실하였습니다. 급기야 무신론과 유물론을 양산하게 되었죠. 이제 세계 문명은 반드시 절대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이 주어야만 합니다. 열린민족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도 여기에 있습니다. 1981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10자 국제과학통일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선면 전쟁 양위부는 세계를 하나로 잇는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분리대를 중심으로 각각 4자선으로 건설하여 남북간을 거쳐 러시아, 중국으로 연결을 하여 유럽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그 평화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 평화세계의 꿈은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위부는 한일 해저 도널도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한일 해저 도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을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다 해양입니다. 한일 해저 도널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한 해협을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 한일 해저 도널입니다. 1982년 일본에서 국제하이웨이 건설산업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해 일본 규슈 사가현에서 육상과 해양을 탐사했고 1986년 한일 해저 도널 크루작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에서는 대마도와 거제도 일대에서 시추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구상을 통해 국경과 국경, 민족과 민족을 초월한 열린민족주의 전사진이 제시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천재님 양위부는 베링 해협 프로젝트도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라시아와 북미 대륙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연결되는 큰 도목산업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입니다. 그 고속도로는 평화의 도로라는 뜻으로 피스로드라고 부릅니다. 이 피스로드를 타고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자동차로 신나게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피스로드를 통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열린민족주의의 완성이라 할 것입니다. 강의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